네, 정의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네. 요새 대장동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이제 이걸 좀 봤어요. 보니까 이게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이게 고질적으로 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이 사업자, 건설업체, 사업 시행자 이런데 좀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부 체납이나 공공 회수는 부족하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고질적으로 계속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경제부총리시니까 최근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제도적, 법적 개선을 좀 검토한 건 없나요? 예, 의원님 개발 이익 지나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중앙 정부가 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주택법 등 필요한데 장치가 돼 있는데요. 또 상당 부분은 또 지자체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부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그래서 있지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민간의 계약, 지자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놔두니까 어떤 통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실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민간 계약이고 지자체가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막대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거는 중앙 정부에서 제도나 법으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보시죠. 네네. 이게 부산 LCT 같은 경우도요. 이게 보면은 부산 LCT나 성남 대장동이나 2015년에 착공한 건 똑같아요. 총 사업비는 부산 LCT가 2조 7천억이고 대장동이 한 1조 5천억. 이게 부산 LCT는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완전히 넘어왔고 성남 대장동은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갔다가 민간 사업 이게 공공하는 걸로 바뀌었고 사전 기대 수익도 보면 부산 LCT가 7천억 원이고 성남이 6,300억 원인데 현 사업 수익도 이게 이제 추정치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조 원이고 9,500. 중요한 건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부산시가 한 1,124억 이상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공환수는 제로고 대장동 어쨌든 기부 체납이 한 7,600 정도 되고 공공환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세청장님한테 여기서 하나 또 묻고 싶은데 이 부산 LCT 성남 대장동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적절히 다 과세 세금 부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국토청에서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LCT는 지금 어떤 세금이 부과됐어요? 개별 정보라서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세청에 계속 물어보면은 다 개별 정보라 해서 답도 안 하시고 모른다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부산 LCT의 과세 문제하고 성남 대장동 이거는 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제가 요청하니까 위원장님이 위원회 차원에서 좀 의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T 말고 또 있어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사실은 중산층의 주거 목적을 위해서 잘 이게 처음에 시행이 되기 시작한 건데 전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로 해가지고 용적률, 건폐율, 법정 상한선까지 상향 지원해 줬거든요. 수익률도 보면은 의무 임대 기간 중에도 내부 수익률이 10에서 20% 고수익. 공사비 마진, 임대 운영 마진은 또 별도로 들어가고요. 임대기간 종료 후에 시가 분양을 하는데 처분 수익만 1조 4천억. 이게 2016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엄청나게 더 많겠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언론에서도 조선비주에 보면은 사업 수익에서 퍼주기 지원, 주택급여 동원, 고수익 문제, 내부 수익률 25% 문제, 국회 예산서 결산 보고서 16년도 거 봐도 뉴스데이는 주거 안정보다 사업자 수익률 보정 결과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개발할 때 뉴스데이 그것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상당수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포기하고 당장 쫓겨났어요. 수용가는 이제 시세가 아니고 공시 가격에 한 1.5배 정도 주니까 결국은 이제 사업 시행자, 건설업체 이런 데도 너무 이제 많이 배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나타났는데 대장동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그냥 방기했다고 그럴까?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 제도 개선 제가 일단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기재부 소관 나와 있는 그 국가계약법
이것도 좀 이게 사실상 이 추상적인 국가계약법 규정을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실질적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계약법도 좀 개정해 주시고 도시개발법도 이게 공공택지개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은 또 피해가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문제되는 성남이 뜨린가 하는데도 자산 관리에서 요건을 100% 충족했냐 못했냐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법에 콘소시엄 구성할 때 자격이 안 되는 자산관리회사 이익을 막도록 해야 이런 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좀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저는 아주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국가계약법도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고요. 다만 이번에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이니까요. 지방계약법에 예. 의한 건데요. 국가계약법 등의 보완 사항인지 보겠고요. 예. 의원님 아까 그 뉴스테이 관계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과거에 그 기업형 민간 임대였던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좀 성격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회수하는 특혜를 줄이는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또 과도하게 민간에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부동산에 이거 양도소득세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이거 12억으로 되냐 안 되냐 해서 거래도 좀 절벽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월 달이라도 연내에 양도소득세가 이거 12억 그걸로다가 빨리 개편돼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안정의 공급이 문제인데 공급이 조금 잘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공급 정책이 차질을 가져오면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공급 정책이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 부총리께서 부동산 전체 책임지고 계시니까 자신 있고 이게 한번 좀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던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는 추후에 변함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최우선이 정부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과천이나 태릉 등 몇 가지 지구에서 추진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미 발표해드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계류가 돼 있어서 아마 11월 달에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저희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기준을 조정하는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울러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이 잘못된 또 시그널로 갈까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혹시 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봐 걱정도 큽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잘 조세 소위할 때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